안녕, 앤. 안녕. 왜 그래? 기운이 없어 보인다. 시냇물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아름다운 꽃이 미소 지으니 봄이 온 거야. 넌 입시반이라 늦게 끝나지 않니? 함께 가는 아침만이라도 좀 즐거운 얘기를 하자. 입시반? 하긴 그렇구나. 초록색 지붕지뱅 다시 봄이 찾아왔고 온 세상도 아름다운 꽃으로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이때쯤 되자 시험 공부도 좀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들길과 습길을 따라 그리고 목장을 누비며 다른 학생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입시반 학생들은 유리창 너머로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 품고 있던 공부에 대한 흥미나 열의가 아무래도 식어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앤이나 길버스도 긴장이 풀려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앤은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스테이시 선생님께서 금년에 학교를 그만두신다는 것은 사실일까? 설마, 난 처음 듣는데? 그게 말이야. 고향 학교에서 그곳으로 오시라는 부탁이 왔었대. 의무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선생님은 승낙하실 건가 봐.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시반은 어떻게 되지? 그러게 말이야. 그런 소문 난 믿지 않아. 선생님께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지만 린다 아주머니한테서 들었어. 교육위원회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렇게 되면 어떡하니? 난 틀림없이 입학시험에 떨어질 거야. 하지만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면 되지 않니? 난 그런 게 없어. 글쎄, 만일 미소를 지으시며 그럴 생각이에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난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거야. 선생님 오신다. 왜 그래요, 모두들?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자, 힘을 내어서 나머지를 끝내야지. 저 애가 언제까지 저렇게 자고 있을 건가? 그렇구먼. 이제 일어나겠지 뭐. 요즘은 아침마다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뛰어나간다니까요.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지난 겨울엔 공부뿐 아니라 심부름도 그렇게 신나게 했었는데. 그렇구먼. 좀 지친 게 아닐까 애니. 저 애가요? 하지만 낮엔 그런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려. 말도 여전히 많고요. 하지만 놀지도 않고 공부만 하니까 그런 게지. 네, 그렇군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애가 지쳐버리다니. 앤!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한다. 앤! 앤! 네. 마침내 학기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자, 이번 학기 입시반도 오늘로 끝이에요. 여러분도 웬만큼 공부에 실증이 난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끝나게 돼서 한시름 놓였어요. 하지만 반년 동안 여러분은 열심히 잘해줬어요. 그러니 마음껏 유쾌하게 여름방학을 보내세요. 밖으로 나가서 힘차게 뛰놀아 다음 학년 공부를 거뜬히 해낼 만한 건강과 포부를 듬뿍 담아오세요. 내년에 입학시험에 대비해서 공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니까요.
이상하군. 다들 어떻게 된 거야? 전혀 자신이 없어 보이네. 스테이시 선생님, 다음 학기에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거죠? 그 일 때문이었군. 그래요. 가르칠 생각이에요. 사실은 내가 신세졌던 학교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 그것으로 옮길까 생각해봤지만 결국 에이본리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의 일이 몹시 걱정이 돼서 여러분이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 이 학교에 있기로 했습니다. 만세!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나 저희들은 혹시 스테이시 선생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사실 다른 선생님이 오시면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공부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설사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해요.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됐어요. 야 찰리, 너도 이제 안심하고 방학을 지낼 수 있겠다. 예, 길버트도 마찬가지잖아. 자, 그럼 여러분 2달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 여름방학이에요. 수업은 오늘로 끝났어요. 아, 타고 갈 테냐? 학교 다녀왔습니다. 내일부터 여름방학이에요. 저런 공부하는 게 좋다고는 해도 역시 힘들었던 모양이지. 랄랄랄라. 하지만 전 올 여름엔요 정말 실컷 유쾌하게 놀 생각이에요, 아저씨. 제가 어린아이를 통할 수 있는 건 이번 여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글쎄다. 그야 키는 훤칠하게 큰 것 같기는 하다만. 린다 아주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잘한다면 좀 더 긴 치마가 필요하겠고 눈과 다리뿐이 될 것 같다고요. 눈과 다리뿐이란 건 너무하잖아요. 그렇구먼. 만일 긴 치마를 입게 되면요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린애처럼 굴면 우습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은 한껏 유쾌하고 즐겁게 보내겠어요. 게다가 올 여름방학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루비 길리스는 곧 생일 파티를 열겠다고 했고 또 주일학교 소풍도 있어요. 다음 달은 선교사를 위한 음악회가 열릴 거고요. 그리고 또 뭐더라? 꽤 재미있을 것 같긴 하다만 방학 동안 공부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니? 어머,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2달 동안 공부나 시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상상력을 펼치려면 그런 걸 하고 있을 새가 없거든요. 설마 그 상상력을 펼치기 위해서 집안일이나 음식 만드는 것까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닐 테지? 아니에요. 그건 염려 마세요. 전 이제 많이 자랐어요. 해야 할 일은 어김없이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안심했다. 요즘엔 할 일이 팽개쳐뒀었잖니. 용서하세요. 봄이 되니까 노곤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애네, 그건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쳤다고요? 설마요. 괜찮아요, 아저씨. 전 지치지 않았어요. 지치기는커녕 힘이 솟구치는 거려? 내일부터 여름방학이에요. 이튿날 아침 앤은 식사 후 설거지를 끝내자마자
다이아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즐거운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짤 생각이었습니다. 안녕, 다이아나.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그럼 전 후원회에 다녀오겠어요. 차 시중은 앤한테 부탁해 놨으니까 그때쯤이면 돌아올 거예요. 아, 다녀오너라. 아니, 오라버니, 괜찮으세요, 오라버니? 제리 부도, 제리, 이리 좀 와. 매튜는 전부터 심장이 나빠 지금까지 종종 발작을 일으켜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린아이를 데려올 생각을 한 것도 늙고 심장이 약한 매튜를 대신해줄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야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고동을 빨라지게 하는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힘든 일이라든가 흥분되는 일은. 글쎄요. 하지만 난 평소처럼 그대로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시겠지요. 조심을 해서 지나칠 거야 없지만 발작을 걱정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뭐 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흥분하는 일만은 피하도록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셜리는 보이지 않는군요. 앤요? 놀러 나갔습니다만 그 애가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우연히 환자의 집에서 그 아이를 보게 됐는데 얼굴 빛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언젠가 발을 다쳤을 때하고는 완연히 다르더군요. 아니, 어디가 나쁜 걸까요? 아니 지금 특별히 어떻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 여름 방학 동안 밖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하고 좀 더 활발하게 뛰어다니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우등생인 모양이지만 책벌레가 되어 그 이상 무리를 하게 된다면 폐병에 걸릴지도 모르니까요. 폐병이요? 아니 그 애가 폐병에... 아하, 진정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었군요. 요즘 자꾸 늦잠을 자고 어딘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여름 한철 마음껏 뛰놀게 해서 체력을 기르면 걱정하실 건 없어요. 기회를 봐서 또 들리겠습니다. 그럼. 입시반에 들어갔을 때부터 무리하지 말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아이는 공부에 열중해서 그만. 도대체 그 아이는 뭐든지 지나치게 열중해서 탈이야. 정말 폐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원참. 하지만 참 이상하군. 그 아이의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말을 꺼내다니. 교과서는 이제 보지도 않고 마음껏 뛰놀겠다고.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안정하고 누워 계셔야지. 아니야,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아는 병인데 발작이 가라앉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 의사를 불러올 것까지는 없었는데. 하지만 오늘 발작은 뒤가 개운치 않아요. 이제 힘든 일은 다 제리한테 맡기고 오라버니는... 알고 있어. 그보다도 아까 의사 선생님이 앤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예, 요전에 환자가 있는 데서 앤을 보았더니 많이 자랐더라고요. 더욱이 대단한 우등생인 모양이라고 무척 칭찬을 하셨어요. 그렇구먼. 그래.
드디어 즐거운 방학도 맞이하고 했으니 앤한테는 내 발작에 대한 건 여태까지처럼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오라버니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면 심장에 나빠요. 그럼 차라도 마실까요? 이렇게 되고 보니 마침 앤이 없어서 다행이었어. 이 일을 알았다면 갑자기 오라버니 일을 돕겠다고 나섰을 테니까. 아저씨 벌써 돌아오셨어요? 차 마실 준비할게요. 그래라. 어머 아주머니, 후원에는요? 두통이 나서 오늘은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셨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그보다도 오늘은 밖에서 실컷 놀고 왔겠지? 아니요. 오늘은 다이아나 집에서 여자아이답게 조용히 얘기를 나눴어요. 어쨌든 입시반이 시작되고부터 서로 얘기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 밖에 나가 뛰놀아야지. 여름방학이 뭐 때문에 있는 거냐? 너도 내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니? 이튿날 다이아나와 바닷가에서 마음껏 놀고 온 앤이 집으로 돌아올 무렵 초록색 지붕지뱅 레이첼 린드 부인이 와 있었습니다. 마릴라가 어제 후원회에 빠졌기 때문에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실은 어제 오라버니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저런 또 걱정했겠군요. 그래서 오라버니를 두고 나갈 엄두를 내질 못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요. 그렇지만 전보다 발작 횟수가 늘어난 것이 걱정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흥분할 일은 피하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뭐 그것만이라면 쉬운 일일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흥분할 거리를 찾아다닐 일이라고는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글쎄요. 그리고 힘든 일도 해서는 안 된다지만 그 양반한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 하죠? 린드 부인, 차를 마시고 가실 거죠? 오늘은 앤이 비스켓을 굽기로 돼 있어요. 꼭 좀 잡수고 가세요. 어머나, 앤이요. 그렇다면 모처럼이니 먹고 갈까요? 제 말을 하면 온다더니 앤이 돌아왔군요. 안녕하세요, 린다 아주머니. 오늘은 때 맞춰 왔죠? 보세요, 선물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어서 가서 차 준비하겠어요. 저 애한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어요. 린드 부인과 마릴라가 느긋하게 쉬고 있을 동안 앤은 차를 끓이고 비스킷을 구웠는데 정평이 나 있는 린드 부인도 트집을 잡을 데가 없을 만큼 바삭바삭하고 하얗게 잘 구워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린다 아주머니께 칭찬을 받게 되다니요. 앤은 정말 좋은 아이가 됐어요. 마릴라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옛날에 비하면 제법 침착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젠 여러 가지 일을 맡길 수 있게 됐어요.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땐 정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사실 말이지 그 아이의 성격은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릴라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올 거라고 우리 집 주인 양반한테 말을 했을 정도거든요. 나도 솔직히 말해서 저 아이의 덜렁거리는 성격이 바로 최근까지만 해도 걱정스러웠어요. 난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내가 앤을 본 건 분명히 잘못 봤지만 그것도 당연한 거죠. 원 세상에 그렇게 변덕스럽고 생각지도 못할 일을 저지르는 아이가 또 있겠어요? 확실히 다른 아이와 같은 기준으로 재려고 하면은 잴 수가 없어요. 요 3년 동안의 저 아이의 달라진 모습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지만 특히 외모가 꽤 예뻐졌지 뭐예요. 앤은 매튜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일도 또 마릴라가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처럼 한없는 해방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에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앤은 마음껏 즐겁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앤과 다이아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며 마음껏 뛰어다니고 뱃놀이도 하고 딸기도 따며 공상에 적기도 했습니다. 마릴라는 의사의 충고에 따라 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메리 씨는 다이아나와 앤을 흰모래 마을의 호텔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던 것이죠. 호텔은 미국에서 온 비서객들로 붐볐고 홀은 새로 발명된 전기불로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도 거의 끝나게 된 어느 날 앤과 다이아나는 처음으로 친구가 되었던 지난날 함께 놀았던 멋진 자작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오랜만에 찾아본 두 소녀는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에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그 자작나무 숲이니? 믿을 수가 없어. 우리들의 추억의 장소가 이런 꼴이 돼버렸다니.
그리운 옛 추억의 물건들은 지난날을 생각나게 하여 두 소녀의 마음을 쥐어들게 했습니다. 앤과 다이아나는 베어진 나무 등굴 위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린 시절의 감상으로 채색되어 달콤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던 날 앤은 열쇠를 갖고 의기양양하게 다락방으로 올라가 낡은 트렁크에서 교과서를 꺼내자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소중한 옛 친구들아, 너희들의 훌륭한 얼굴을 보니 기쁘다. 기아야, 너도 말이야. 아주머니,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여름이었어요. 정말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졌구나. 전 이제부터요, 전력을 다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보세요, 치워버렸던 교과서예요. 자,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빨리빨리요. 안녕, 다이아나. 미니메이. 미니메이 잘 어울린다. 오늘부터 1학년이지?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것 봐, 도시락. 나 배고파. 여기서 먹자. 안 돼, 미니메이. 도시락은 학교에 가서 다 같이 먹는 거야. 알았지? 자, 어서 가자, 미니메이. 자, 미니메이, 너도 해봐. 응?
스테이시 선생님은 새 학년이 시작되어 학생들이 다시 공부에 열의를 갖게 된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입시반은 시험에 대비하여 마음을 굳게 먹고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앤과 길버트의 1등 다툼은 그 열기가 더 한층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앤 셜리, 앞으로 나와서 다음 기절을 써봐요. 네. 몇 신 줄 알고 이러고 있니? 이러다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아주머니 지금쯤 아니 다들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맘 편히 잘 수가 없잖아요. 저런 늦잠을 자서 설거지도 못하고 뛰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하고 싶구나. 그러겠어요 아주머니. 이제 곧 잘게요. 그럼 잘 자거라. 안녕히 주무세요. 앤! 웬일이에요 아주머니? 앤! 너도 잠깐 내려와서 사과 따는 걸 좀 도와다오. 네 가겠어요. 때로는 기분 전환도 좋은 거지. 네 아주머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건강도 조금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써 합격하더라도 병이 나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니? 괜찮으니 염려 마세요. 여름방학 때 모아둔 힘이 지금 막 솟구치는 거려? 전 정말 건강해요. 마릴라는 끊임없이 앤의 건강을 염려했지만 자신의 두통이라든가 매튜의 심장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담배는 심장에 좋지 않대요. 몇 번이나 말해야 아시겠어요. 걱정할 건 없어. 그리고 힘드는 일은 피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지. 나머지 감자 걷어들이는 일은요. 봐서 일손을 한 사람 더 고용하는 게 어떻겠어요. 글쎄다. 생각을 해보지. 나보다도 말이야. 마릴라 내 그 두통 어떻게 손을 좀 써야 할 텐데. 곧 진찰을 받아볼 생각이에요. 서로가 다 이제 무리해서는 안 될 나이니까요. 그렇지. 없어. 내 이름이 나와 있잖아.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그것은 합격 발표의 꿈이었습니다.
길버트 브라이스의 이름이 1등이라는 화려한 자리에 적혀 있는 것과 반대로 앤의 이름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비록 꿈이었다 해도 앤에게 있어 그 이상의 악몽은 없었습니다. 잘 잤니, 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 어쩐 일이냐, 앤? 얼굴빛이 나쁘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앤, 난 오늘 잠깐 카모디에 좀 다녀올까 한다. 그러세요. 이번 달 예기회는 우리 집이에요. 아, 과자는 어제 네가 구운 걸 내놓도록 해라. 네. 이야기 회는 1년 반쯤 전에 글짓기 숙제가 계기가 되어 앤들이 시작한 모임이었습니다. 다이아나도 루비도 제인도 지금은 이야기 그 자체에 대한 정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예부터의 친구들이 즐겁게 이 얘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그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이아나에게 있어서는 입시반이 시작된 후로 다른 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열게 되는 이 모임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험 얘긴 그만하자. 이래서야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였는지 알 수 없잖아. 다이아나가 안 와서 그래. 하긴 다이아나가 있으면 이런 얘긴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 그렇구나. 다이아나도 입시반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어머, 하지만 난 다이아나한테 시험에 괴로움이건 뭐건 다 털어놓는 걸? 그야 앤과 다이아나는 친하니까 그렇지. 그렇다곤 해도 다이아나가 너무 늦네. 난 역시 돌아가야겠어. 우린 다이아나처럼 한가로운 게 아니잖아. 그건 그래. 그럼 나도 돌아가야겠어. 잠깐만. 너희들 둘이 이야기회를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그거야 할 수 없지만은 다이아나가 없을 때 가버린다는 건 아무래도 지나쳐.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다. 내가 다이아나를 불러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어머, 다이아나 와 있었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다이아나. 뭐라고 있었니? 지각이야. 벌금 내야 해. 왜 그러니, 다이아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봐, 다들 이상 무리를 할 건 없어. 엿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야. 그냥 놀라게 해줄까 하고. 하지만 듣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슬퍼졌어.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다이아나. 난 역시 너희들하고는 달라. 다들 시험 공부로 바쁜데 나 혼자만 태평스럽지 뭐니? 난 이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지각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랬는데 오늘은 노래 선생님이 늦게 오셨어.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노래 공부도 건성으로 하고 겨우 달려왔는데 하지만 이제 끝이 났구나. 이 이야기 해도 그런 게 아니야, 다이아나. 괜찮아. 난 너희들의 시험 공부하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난 확실히 알았어. 연인이니 살인이니 사랑의 도피니 하는 실없는 얘기를 써서 재밌어 하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는 걸 말이야. 그렇지 않냐, 앤? 무리였던 거야. 형식만의 모임을 계속하는 건 루비가 말한 그대로야.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일인걸. 다이아나. 미안해, 다이아나.
아주머니 언제 오셨어요? 불렀지만 대답이 없길래 다이아나를 바래다 주러 간 줄 알았다. 차 준비는요? 다 해놨다. 죄송해요. 어머, 밖에 나갈 거라면 아저씨한테 차 마실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려라. 아주머니. 왜 놀랬니? 네. 보기 흉하니? 어쩐지 콧등이 무거운 것 같다.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카모디의 스펜서 의사 선생한테 진찰을 받았는데 내 두통은 아무래도 눈이 나쁜 것이 원인이었던 모양이야. 이것으로 낫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만. 아저씨 모셔오겠어요. 애는 오늘 하루 동안 나이를 많이 먹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에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눈으로 뒤덮였던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봄이 오니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산과 들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브라이트 강입니다. 알차. 올해는 벚꽃이 일찍 피었어. 어디까지 가느냐? 카모디예요, 역장님. 누가 마중 나오기로 돼 있니? 예, 아버지께서 오실 거예요. 그래. 카모디라면 일주일만 있으면 지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질 게야. 예, 알고 있어요. 지금 카모디에서는 축하 준비가 한창이에요. 예, 그럴 테지. 아버지인가 봐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역장님. 예, 그래.
그런데 꽤 오래전에도 저 아이처럼 혼자 기차에서 내려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애니 브라이트 강역에서 매튜가 모는 마차에 흔들리면서 초록색 지붕집에 오게 된 후 4년이 흘러 애는 이제 15살이 됐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늘은 일찍 끝났구나. 저런. 앤, 네, 아주머니. 네 키가 그렇게 컸었니? 왜 그러세요? 새삼스레 그런 말씀을 하시니 우습잖아요. 하지만 많이 자랐구나, 앤. 전 벌써 15살인 거려. 그러니 키가 큰 건 당연하잖아요. 15살이라. 그보다 아주머니, 제 헌옷을 꺼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이냐? 뜯어서 조각보의 재료로 쓸까 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좀 아깝구나. 네가 처음으로 여기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라 추억이 깃들어 있거든. 잠깐만 줘보세요. 아, 이렇게 짧아요? 아주머니, 제가 이렇게 작은 옷을 입고 있었군요. 그날 밤 애니 다이아나와 함께 기도회에 나간 후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앉아있는 마릴라는 애니 잘한 것에 아쉬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릴라가 그토록 사랑하던 어린아이는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발걸이 한 볼에 키가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한 15살의 소녀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너무 그렇게 울 것도 없어. 아니에요, 울어야 해요. 아주머니라도 우실 거예요. 아니, 만일 아주머니가 고아로 자기를 맡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집에 아버님,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안 되겠다고 한다면 아주머니라도 우실 거예요. 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한 건 처음이에요. 자, 이제 좀 그만 울어. 응? 오늘 밤은 여기서 자면 되니까. 너 이름은 뭐라고 하니? 저 말이에요. 코딜리아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코딜리어로 불러달라고? 그것이 내 이름이냐? 아니, 제 이름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코디알로로 불리고 싶어요. 아주 우아하고 멋진 이름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코딜리어란 이름이 아니면 진짜 이름은 뭐냐? 애셜리예요. 마릴라에겐 그때 앤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쏟은 것과 똑같은 사랑을 지금의 앤에게도 쏟고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난 네가 제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앤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앤의 일을. 네, 정말 엄청나게 자랐지 뭐예요. 이제 석 달만 있으면 그 아이는 이 집을 떠나게 되겠죠. 퀸의 입학 시험엔 틀림없이 합격할 테니까요. 그러면 너무나 쓸쓸해질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주말엔 돌아올 텐데 뭘. 일주일 후엔 카모디까지 철도가 연장되고 그렇게 되면은 샬루트 시도 가깝게 된다고. 저런 오라버니에겐 그 아이가 4년 전의 어린아이 그대로군요.
하지만 내내 곁에 있는 것만큼이야 하겠어요. 그야 뭐 아무튼 이런 일은 남자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머, 나 좀 보라지. 불도 켜지 않았네. 곧 차 마실 준비를 하겠어요. 난 반드시 개통식엔 참가할 작정이에요. 카모티뿐만 아니라 에이보니에 있어서도 이건 큰 사건이에요. 첫째 샬로트시에서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신다잖아요. 그걸 못 보고 넘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앤의 새 침대는 언제 가져와요? 지금 오라버니랑 제리가 가지러 갔으니까 이제 곧 씻고 올 거예요. 앤을 너무 응석바지로 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주고 싶어요. 오라버니도 나도요. 그러고 보니 그 아이 꽤 차분해진 것 같아요. 공부는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나요? 퀸 학원의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젯밤에도 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나 본데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얼굴을 해도 꽤 신경을 쓰고 있나 봐요. 제리 밧줄을 풀어다오. 네, 어머나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침대는 본 적이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갈 거죠? 나도 거둘게요. 네? 자, 코스버트 씨는 쉬고 계세요. 힘드는 일은 심장에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난 저 그냥 벌써 침대가 도착했네. 앤, 멍하니 보고 있지 말고 너도 좀 거들어라. 네? 네. 잘 부탁해요. 앤,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앤, 촛불 좀 빌려간다. 네. 정돈이 잘 됐구나. 정말 여자아이 방처럼 됐다. 네. 좋은 침대 고맙습니다. 앤, 네, 아주머니. 옛날의 절반도 말을 하지 않는구나. 게다가 과장된 표현도 훨씬 줄어든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제 자신도 모르겠어요. 전처럼 떠들고 싶지가 않아요. 멋진 생각이 떠오르면 조용히 가슴속에 간직해두는 거예요. 보석처럼요. 그런 일로 남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된 표현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자랐으니까 마음만 내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재미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머니. 앤의 입학 시험도 얼마 안 남았군요. 그렇구먼. 시험 때 며칠 머무를 것도 미리 생각해 둬야 할 텐데요.
그렇지. 샬롯시에 나 아는 사람도 없고. 앤 말로는 퀸 학원에서 수험생을 위한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던데요. 오, 전 그곳에 부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구먼. 난 상관없지만 그 아이 좋을 대로 해야지. 그럼 스테이시 선생님과 의논해서 결정할 테니 오라버니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스테이시 선생님, 잠깐 저 좀 보실까요? 조용히 해요. 얼마 동안 자습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 앤? 글쎄. 이봐, 앤. 나도 카모디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유감이야. 조세핀 할머니께 잘 말씀드려줘. 여러분, 카모디까지 철도가 연결돼서 오늘 그 첫 번째 열차가 도착하는 건 알고 있겠죠? 예! 그 일로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모디 주변의 학교 학생들이 이 기념할 만한 첫 번째 열차를 마중 가기로 돼 있어요. 자, 조용히 하세요. 이제 우리는 카모디로 떠나게 됐으니까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잘 됐다. 고모님, 시계는 참석하지 않으세요? 그런 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조세핀 할머니! 할머니! 저런 꼬마야, 잘 있었니? 네, 선물 가져오셨어요. 아, 아주 많이. 안녕하세요, 조세핀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조세핀 할머니. 어머나, 이게 바로 그 앤셜리인가? 정말 많이 자랐구나, 앤셜리. 게다가 얼굴도 아주 예뻐졌어. 고맙습니다, 조세핀 할머니. 하지만 전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많이 변했다. 처음 만났을 땐 말이 많은 데다 조숙한 재밌는 아이였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은 말해주세요. 부끄러워요. 저 기차 여행은 어떠셨어요, 할머니? 유쾌했어. 난 기차라는 걸 별로 신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의외로 괜찮더구나. 마차에 비해서 훨씬 편안했다. 단지 그 연기의 끄름하는 질색이었지만. 어머. 그래서 조세핀 할머니는 얼마나 계실 거라더냐? 글쎄요. 얼마 동안 느긋하게 계신 모양이에요. 오늘은 참 즐거웠어요. 조세핀 할머니도 만나 뵙고 오랜만에 기차도 봤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이런 일이라도 없다면 공부를 쉴 수가 없거든요. 덕분에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앤, 네? 조세핀 할머니만 괜찮으시다면 내일이라도 집에 초대를 할까 싶은데 어떠냐? 네가 샬로트시에 갔을 때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답례를 하고 싶어서 그래. 찬성이에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겠어요. 조세핀 베리 여사는 이 초대를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애는 솜씨를 발휘하여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거들어 주려는 마릴라의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베리 여사에게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보게 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시험 공부에 여념이 없던 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모처럼의 좋은 기분 전환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앤, 네?
역시 나도 좀 거들어야겠다. 괜찮아요. 오늘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주머니. 이제 이 케이크를 오븐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앤젤리, 도대체 이 케이크에 너 뭘 넣었니? 바닐라요. 네가 쓴 바닐라 병을 이리 갖고 오너라. 역시 바닐라예요. 잠깐 이리 줘봐라. 아유 지독해. 앤, 넌 이 케이크의 향료로 상처에 바르는 진통제를 썼지 뭐냐? 아니,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이튿날 조세핀 메리 여사는 다이아나와 함께 초록색 지붕집을 찾아왔습니다. 매튜는 언제나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메리 여사를 맞이했고 마릴라는 남몰래 매튜의 심장병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앤의 훌륭한 요리 솜씨에 놀란 메리 여사는 흡족한 기분으로 마릴라에게 말했습니다. 마릴라? 네? 마릴라라고 부르기로 하겠어요. 앤의 입학 시험이 7월 초에 있다지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만. 어떨까요? 시험을 볼 동안 앤이 우리 집에 와 있으면 말이에요. 앤한테는 샬롯트시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니까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닐까요, 마릴라? 앤이 그렇게 하길 바란다면 물론 우리들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럼 결정됐군요. 앤에게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네, 없습니다. 만일 앤만 괜찮다면 그대로 내내 우리 집에서 퀸 학원에 다녀도 괜찮아.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험이 끝난 후에라야. 아니야. 설마 네가 떨어지게 하겠어? 난 그렇게 믿고 있다. 앤은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싸여 잔잔한 행복을 맛보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입학 시험에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에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6월) 중순쯤 퀸 입시반은 눈앞에 다가온 입학 시험에 대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모의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이 시험은 본 시험과 똑같이 기하, 대수, 라틴어, 국어 등 사흘 동안 전 과목 시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애는 긴장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적 발표 날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모의 시험의 성적표와 퀸 학원에서 온 수험표를 나누어 주겠어요. 이번엔 점수를 공표하진 않겠지만 모두 다 잘했어요. 이 정도라면 전원 합격할 거예요. 그리고 이 퀸 입시반은 오늘로 해산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받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약속은 시험 기간 중엔 절대로 교과서를 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를 충분히 했어요. 시험 직전에 허둥지둥 밤을 새운다면 시험을 잘 못 보는 원인만 될 뿐이에요. 시험에 대한 건 생각하지 말고 밤엔 일찍 자도록 해요. 그리고 시험 보는 날에는 내가 따라가겠어요. 신기하다. 자, 그럼 한 사람씩 나와서 받아가세요. 조시 파이. 네. 앤 셜리. 네. 자, 조시. 자, 앤. 국어 98점, 기하 13번. 주호 씨가 아주 나쁜 번을 하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미신일 뿐이에요. 그렇지. 그건 하찮은 미신이란다. 무엇보다도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았으니 초조해 할 건 없어요. 그렇고 말고. 그렇게 생각하곤 싶지만요. 다른 번호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밤중에도 가끔 잠이 깨 생각해요. 만일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그야 1년 더 학교에 다녀서 내년에 또 치면 되잖니. 어머, 전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떨어지면 창피하니까요. 특히 다른 아이들은 합격했는데 말이에요. 어쩐지 이 13이란 숫자 때문에 엉뚱한 실수를 할 것만 같아요. 저런 네가 그렇게 미신을 믿는 줄은 몰랐구나. 앤, 걱정할 필요 없다. 수험 번호가 13번이건 0번이건 상관없이 앤은 틀림없이 이 섬 전체 학생들을 젖히고 꼭 1등을 할 거야. 설마요, 아저씨. 아니다. 난 그렇게 믿어왔어. 전부터 쭉. 2월이 다가고 학기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스테이시 선생님의 재직 기한이 끝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3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겪은 사건 하나하나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추억의 편지를 썼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의 작별 인사는 3년 전 필립스 선생 때보다 훨씬 간단했지만 학생들의 손수건은 더 많이 젖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시 선생과 어린이들의 매듭이 단단했던 것입니다. 토미, 나중에 읽어봐요. 토미는 곤충 연구를 쭉 계속하는 거야. 네, 건강하게 지내고. 네, 선생님도요. 그리고 다이아나 베리. 다이아나, 내 아름다운 노래는 결코 잊지 않겠어. 선생님, 잘 있어요. 선생님.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아. 하지만 다이아나, 넌 나보다 훨씬 나아. 넌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오게 되잖아. 하지만 난 정든 모교와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될지도 몰라. 물론 운이 좋아 합격했을 때의 얘기지만. 하지만 완전히 달라질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안 계시고 너도 제인도 루비도 대부분 다 없어지잖아. 난 외톨이로 혼자 앉아 있게 될 거라고. 너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다른 아이랑 앉고 싶진 않아. 정말 즐거웠어, 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
네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 손수건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네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걸 보면 나도 그만 또 울어버리게 되고 말아. 결국 난 새학기에도 이곳에 다시 오게 될 거야.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 늘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렇지만 앤 너의 모의 시험 성적은 아주 좋았지 않니? 그래. 하지만 그땐 침착하게 치를 수가 있었어. 그렇지만 진짜 시험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싸늘해지고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게다가 번호가 13번 아니니. 걱정하지 마로. 나도 함께 가고 싶구나. 도시에서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젠 틀렸지 뭐. 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밤새워 공부하겠지? 아니야. 선생님께서는 우리한테 절대로 교과서를 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셨는걸? 시험은 생각도 하지 말고 밤엔 일찍 잘하셨어. 그 편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지켜질 것 같지 않아. 충고랑 그런 건가 봐. 프리시 앤드리스는 시험 기간에도 한밤중까지 자지 않고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대. 그러니까 나도 최소한 프리시만큼은 자지 않고 공부해야지. 조세핀 할머니께서 시험 기간 중에 할머니 댁에 있게 해주셔서 도움이 돼. 앤, 도시에 있을 동안 편지 보내줘야 한다. 물론이지. 화요일 밤에 첫날을 어떻게 지냈는지 편지할게. 그럼 수요일에 우체국 옆에서 기다리고 있겠어. 약속했어? 그래, 지킬게. 앤을 마차에 태워 샬롯시까지 배웅할 생각으로 긴장해 있던 매튜는 앤이 출발하기 전날 밤 지병인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매튜는 괜찮다고 오겠지만 말이라는 신중을 기해서 앤을 기차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앤, 실은 소 한 마리가 건강이 나빠져서 말이야. 아저씨는 틈을 내실 수가 없구나. 내가 카모디까지 마차로 바래다 줄 테니까 미안하지만 기차로 가거라. 네, 그렇게 하겠어요. 미안하다, 앤. 중요한 날인데. 어머, 신경 쓰시지 마세요, 아저씨. 좀 섭섭하지만요. 다녀오겠습니다. 잘해라. 이렇게 아주머니랑 마차를 타는 거 참 오랜만이에요. 그렇구나. 4년 전에 네가 초록색 지붕집에 온 다음 날 스펜서 부인 댁에 갔을 때 같이 탄 일 정도지. 어쩐지 꿈만 같아요, 아주머니. 오늘은 특별히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러고 보니 아까 아저씨 왠지 안색이 나쁜 것 같았어요. 그러냐? 이젠 늙으셨으니까. 게다가 너하고 함께 못 가게 돼서 안타까웠기 때문일 게다. 함께 가는 걸 좋아하고 계셨는데. 그렇군요. 저요, 아저씨 말씀처럼 1등은 무리겠지만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어가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저런. 그렇게 정색으로 덤비지 않아도 괜찮아. 요전에도 말했듯이 떨어진다 해도 1년 더 학교에 다녀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되니까. 뭐 그럴 염려도 없을 것 같다만 그 정도의 여유를 갖는 게 좋지 않겠니?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나오시게서요. 아니야. 자, 이쪽으로. 너무 갑작스런 정보라 깜짝 놀랐지 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아가 되지 않아 다행이야. 소의 건강이 안 좋아서 아저씨께서 못 오셨어요. 저런, 그거 걱정이시겠구나. 그래, 그래. 내친 김에 퀴나건을 지나서 가기로 할까? 어머, 봐라, 저기란다. 어떠냐, 앤? 넌 9월부터 이 학교에 다니게 돼.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시험 땐 내가 데려다 주겠다. 저 사흘 동안은 스테이시 선생님이 저희들을 따라와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 그럼 난 이 박식이나 따라오도록 해주려무나. 네, 그거야 물론이죠. 어머, 지가 합격할지 못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려. 아니야. 나와 함께 있으면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야. 저런 저런. 아깐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더니 이제 10등 안에 들고 싶다고? 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일이지. 게다가 그 경쟁 상대되는 남학생이 있는 것 같던데. 네, 그 얘기도 지고 싶진 않지만 사실은 아저씨 아주머니를 위해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특히 아저씨를 위해서요. 어? 아저씨는요, 제가 섬 전체에서 1등을 할 거라고 믿고 계시거든요. 참 우습죠? 아니야. 우스울 거 없어요. 아무리 큰 소원을 갖는다 해도 거기까지는 손이 닿질 않아요. 하지만 만일 10등 안에라도 든다면 두 분 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부럽구만. 그 두 사람이. 월요일 아침 예정대로 스테이시 선생님은 마차로 각자의 하숙을 돌면서 여학생들을 모아 학교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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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좀 만져봐. 어머, 얼음처럼 차디차구나. 앤, 너야말로 얼굴빛이 창백하다. 어젯밤 공부하느라고 못 잔 게로구나. 내 얼굴이? 설마. 그러다가는 설령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퀴나군의 심한 공부에 체력이 견뎌내지 못할 거야. 조시, 긴장하고 있는 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심호흡을 하도록.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발산 32, 85, 40, 160, 무디 스퍼전이다. 56. 안녕. 안녕. 무딘 구구단을 외우고 있잖아. 아니 무디 지금 뭐 하는 거니? 듣기 싫어. 방해 좀 하지 마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머리가 거꾸로 되어 지금까지 외운 걸 다 잊어버릴까만 같단 말이야. 하지만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면 적당한 정시 상태로 안정이 된단 말이야. 설마. 정말이야. 참. 너희들 때문에 그만 머릿속이 핑핑 돌아버리게 됐잖아. 88은 64, 89는 72, 91은 9, 9, 28, 안녕. 27. 이제 모두 다 모였구나. 어머나, 무디, 몸이 어디 불편하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모두 실력이 있으니까 침착하게 하면 돼요. 네. 그럼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체조를 하도록 하지. 자, 지금부터 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어요. 절대로 곁눈질을 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시험지를 돌리겠어요. 시험은 오전 중의 국어 과목,
점심시간을 사이에 두고 오후엔 역사 과목이었습니다. 지금은 화요일 밤이야. 난 조세핀 할머니 댁 서재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내일은 기하 시험을 봐. 그걸 생각하면 스테이시 선생님과 약속한 대로 기하책을 펼치지 않고 지내는 데는 큰 결심이 필요하지 뭐니? 만일 구구단을 외워서 될 일이라면 내일 아침까지라도 계속 외우련만. 아우, 다야나, 기하 시험만 끝난 후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린다 아주머니 말씀처럼 내가 기하 시험에 실패하든 말든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르고 지고 하겠지? 그건 틀림없겠지만 내가 실패한다면 태양도 떠오르지 말아줬으면 하는 심정이야. 근데 참, 지금쯤 기하 시험을 치르고 있을 거야. 저한테 온 편지는 석 장이나 돼요. 오, 석장이나. 어젯밤 기하책을 펼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잔뜩 썼대요. 그러니 잠깐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 처음으로 시험 용지를 받아들였을 땐 손이 차지차지고 머리가 아찔아찔했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두려웠어. 그 순간의 느낌은 4년 전에 아주머니께 나를 초록색 지붕집에 있게 해줄 것인지를 여쭤봤을 때와 꼭 같았지. 그러자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의 고동도 원상태로 되돌아온 거야. 잊어버리고 말은 안 했지만 그때까진 심장이 멎어 있었어. 목요일에 세 과목으로 시험은 모두 끝나 수험생들은 스테이시 선생님과 진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앤은 조세핀 할머니께 작별을 고하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카모디까지 기차로 돌아왔습니다. 카모디에는 매튜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초록색 지붕집에 도착하니 다이아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다이아나 다녀왔어. 건강한 것 같구나. 네가 도시로 떠난 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야. 다녀왔니, 앤?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정말 기뻐요. 초록색 지붕집처럼 좋은 곳은 없어요. 앤, 시험은 잘 쳤니? 난 말이야, 기하만 빼고는 대체로 잘못셈이야. 기하만은 합격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틀린 게 아닐까 하는 나쁜 예감이 들어. 설마 다른 아이들은 어때? 여자아이들은 합격되긴 틀렸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그런 데를 꽤 잘 봤나 봐. 주우 씨는 글쎄 기하가 아주 쉬웠다면서 10살 먹은 아이라도 풀 수 있었을 거래. 하지만 결과는 말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합격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아직 2주일이나 남았는걸? 앤, 길버트는 어떻게 됐니? 길버트... 잘 봤나 봐요. 자신 있는 것 같던데요. 너도 문제 없어. 꼭 합격할 거야. 하지만 좋은 성적이 아니면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겠어. 저런 경쟁심이 대단하구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저씨? 그렇지. 그건 어떻든 간에 오늘 밤은 맛있는 걸 먹고 푹 좀 쉬도록 해라, 앤. 다이아나, 할 얘기가 많을 테니까 너도 함께 식사를 하자. 응? 좋아라. 그렇게 해 다이아나. 그래. 앤에게 남은 것은 2주일 후에 발표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